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저리고 밤에는 종아리가 당기거나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린 적 있으신가요? 만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혈관이 보내는 구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쉽게 챙겨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과일이 있는데요. 바로 참외입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참외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외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참외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참외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4가지 효능, 그리고 참외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참외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외는 혈압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보다 조금만 짜게 먹었는데도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이나 앉았다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돌고 다리가 저릿저릿한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의 혈압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나트륨 섭취가 많은 식생활 속에서 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조절이 어려워지는데요. 바로 이럴 때 자연이 준 혈압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효과적인 식품이 바로 참외입니다. 참외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은 우리 몸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쉽게 말해 나트륨이 혈압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라면 칼륨은 그 나트륨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미국 질병관리본부와 국내 여러 의학 연구에서도 칼륨의 혈압 조절 효과는 이미 수차례 입증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루 3,500mg 이상의 칼륨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혈압 발생률이 27%나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외는 어느 정도의 칼륨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참외 100g에는 약 25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참외 1개가 대략 400g 정도 되니 참외 1개로 약 1000mg 이상의 칼륨을 섭취할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혈압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식단에서 짠 음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서 나트륨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실 혈압 조절을 위해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하지만 약으로만 해결이 안 되고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체질 개선의 시작이 바로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참외는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부담이 없고 수분과 칼륨까지 풍부한 여름철 대표 보약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날씨가 더워질수록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기 쉬운데요. 참외는 수분 보충과 함께 혈압 안정까지 도와주는 일석이조의 자연 건강식품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요즘 혈압이 조금 신경 쓰이는데 뭘 먹어야 하지? 하고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부터 참외 1개씩 챙겨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장 건강을 지켜주고 이뇨 작용을 도와주는 참외의 놀라운 효능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 느낌, 혹은 종아리나 발등이 자주 붓고 신발을 신기가 불편할 정도로 불편한 날들, 이런 증상은 우리 몸속 신장 기능이 약해졌거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과일이 바로 참외입니다. 참외는 전체 무게의 약 92%가 수분입니다. 즉, 참외를 한 조각 먹는다는 건 단순히 단맛을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맑은 물 한 컵을 흘려보내는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풍부한 수분 덕분에 참외는 이뇨 작용을 활발하게 도와주며 신장을 자극하지 않고도 노폐물과 염분을 자연스럽게 배출해줍니다. 특히 여름철, 땀은 많이 나지만 물은 부족하고 무더위로 인해 신장에 부담이 쌓이기 쉬운 시기에는 참외가 그야말로 천연 수액처럼 작용합니다. 옛말에 참외 먹고 시원하게 소변 보면 여름이 반 끝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중에 여름철만 되면 소변이 시원치 않고 몸이 자주 붓고 손발이 무거운 느낌이 든다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이럴 때는 물만 마시는 것보다 수분과 함께 칼륨, 비타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참외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지면 체내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피로감, 식욕 저하, 잦은 부종 같은 증상으로 일상이 불편해지기 쉬운데요. 참외는 그 자체로도 수분 보충에 탁월하지만 몸속 염분과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이뇨 작용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신장이 부담을 덜고 몸 전체가 가볍고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갱년기 이후 체내 수분 대사가 떨어진 분들, 혹은 평소 소변이 자주 마렵지 않거나 잔뇨감이 있는 분들께도 참외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드시기보다는 상온에 10에서 15분 정도 두었다가 너무 차갑지 않게 드시는 것이 신장을 더 부드럽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입맛도 살리고 수분도 보충하고 노폐물까지 비워주는 참외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몸속 청소를 도와주는 자연의 수액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참외의 탁월한 효능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 감기 한번 걸리면 몇 주씩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번 아프면 회복이 더디고 조금만 피곤해도 몸살 기운이 올라오거나 인후통이 반복되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축 처지는 느낌, 또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피로감, 익숙하시지 않으신가요? 이럴 때 꼭 주목하셔야 할 과일이 참외입니다. 참외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비타민을 넘어 몸 전체의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세워주는 핵심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먼저 비타민C는 체내에서 백혈구의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는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군대와도 같은 존재인데요. 비타민C가 충분히 공급되면 이 백혈구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만큼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로 비타민C가 부족한 사람은 같은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더 쉽게 아프고 더 오래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은 특히 몸속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 하나하나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간단히 말해 참외를 꾸준히 먹는다는 건 몸 안의 면역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세포들을 방패로 감싸주는 효과를 동시에 주는 셈이죠. 특히 코로나19 이후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감기를 더 자주 걸려요. 조금만 무리해도 몸살이 와요.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꾸준히 참외를 섭취해온 어르신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외를 아침마다 한 조각씩 먹는데 작년보다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몸이 덜 피곤해요. 이분처럼 특별한 약이나 보조제를 먹지 않아도 제철 과일 하나만 바꿔도 면역력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폐와 점막을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어서 호흡기 건강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미세먼지와 바이러스가 함께 활개치는 계절엔 면역력 관리가 더욱 중요한데요. 이럴 때 아침 한 조각의 참외가 몸속 방어벽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건강식품, 비싼 보조제도 좋지만 우리 몸이 가장 반기는 것은 바로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입니다. 입맛도 돋우고 피로도 날려주고 면역력까지 올려주는 참외. 올여름엔 더 자주, 더 꾸준히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는 참외가 주는 눈 건강과 시력 보호 효과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부쩍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나요? 예전엔 책을 그냥 쓱 봐도 글씨가 잘 보였는데 요즘은 흐릿해서 돋보기를 찾아야 해요. 밤에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두운 데선 아예 잘 안 보여요. 이런 변화는 대부분 나이 들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안, 황반변성, 백내장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로 시력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안타깝게도 한번 떨어진 눈 건강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참외를 자주 섭취하는 것입니다. 참외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시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야맹증을 예방하고 황반변성과 백내장 진행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안과연구소에서는 비타민 A가 부족할 경우 시력 저하와 안구 건조, 눈 피로가 더 쉽게 나타나며 충분히 섭취한 사람은 노인성 시력 질환의 발생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 진료실에 오셨던 63세 김정희 어르신은 요즘 들어 신문이 잘 안 보여요. 자꾸 눈이 침침해서 책도 잘 안 읽어요. 라고 하시며 우울해하셨는데요. 참외를 아침 간식으로 꾸준히 먹고 2달쯤 지나 신기하게도 눈이 한결 덜 피곤하고 자고 일어나면 뻑뻑한 느낌이 줄었다고 하십니다. 물론 참외 하나만으로 시력을 회복하긴 어렵지만 안구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인 식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또한 참외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역할까지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TV, 컴퓨터를 장시간 보면서 눈에 지속적인 자극과 피로를 주는 요즘 눈 건강은 사실 누구나 챙겨야 할 주제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외처럼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제철 과일을 자주 섭취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눈 건강 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시원하게 깎은 참외 한 조각, 그냥 간식이 아니라 내 눈을 지켜주는 작지만 확실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돋보기를 찾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면, 밤에 운전할 때 유난히 눈이 피로하고 침침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참외를 눈 건강 간식으로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5번째는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참외의 효능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피부가 푸석해지고 주름이 늘어난 것 같아 속상해요. 피부뿐 아니라 무릎도 시큰거리고 관절도 자꾸 아프네요. 이런 증상들, 단순히 나이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점점 기능을 잃고 약해지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그리고 노화 때문인데요. 이럴 때 참외는 아주 든든한 천연 보약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참외에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실리카라는 3가지 주요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피부 건강과 전신 노화 방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우선 비타민C는 잘 알려진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피부 속 콜라겐 합성을 도와 주름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탄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또한 자외선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유해산소를 제거해 기미나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쉽게 건조해지고 자극받기 쉬운 노화 피부에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실리카라는 성분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피부, 모발, 손톱, 관절, 혈관벽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실제로 실리카는 피부 조직의 결합력을 강화해 피부가 늘어지는 걸 막고 연골 조직과 혈관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예전에 67세 이해숙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얼굴이 너무 칙칙하고 웃으면 눈가 주름이 깊어져서 외출하기도 싫어져요. 제가 그때 추천드린 게 바로 참외를 꾸준히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니까 피부에도 좋고 속도 편하니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거든요. 3달 뒤 이 어르신이 다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로요? 피부가 한결 촉촉해졌다고 딸이 요즘 뭐 바르냐고 묻더라고요. 무릎도 덜 시큰거리고 기분도 덩달아 밝아졌어요. 그 얘기를 들으며 저는 참외 하나로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구나 하고 작은 식습관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노화는 단지 피부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혈관이 굳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도 모두 세포의 노화에서 시작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외처럼 세포 건강을 지켜주는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참외 한 조각은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간식이 아니라 주름을 늦추고 관절을 지키고
혈관을 젊게 유지해주는 자연의 보약인 셈입니다. 특히 나이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줄었다고 느끼시는 분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자고 일어나도 몸이 뻐근한 분들, 지금부터라도 참외를 자주 챙겨보세요. 화장품보다 먼저 속에서부터 건강해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외를 어떻게 먹어야 그 효능을 더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참외를 껍질까지 먹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참외를 드실 때 노란 껍질은 다 깎아서 버리고 안에 과육만 드시죠. 하지만 이 껍질에야말로 진짜 건강의 핵심 성분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참외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특히 심장병, 고혈압, 심지어는 치매와 같은 혈관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실제로 국제영양학 저널에서는 참외 껍질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가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겐 혈관 관리가 곧 전신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참외 껍질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천연 약초와도 같다고 할 수 있죠. 예전에 72세 김춘자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외 껍질은 너무 질겨서 그냥 버렸는데 그게 몸에 그렇게 좋을 줄은 몰랐네요. 제가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껍질을 얇게 채 썰어 샐러드에 넣거나 깻잎처럼 나물 무침처럼 드셔보세요. 특히 껍질은 깨끗이 세척해서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며칠 뒤 다시 찾아오신 어르신께서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웬일인지 요즘 다리가 덜 붓고 화장실도 시원하게 잘 가요. 껍질 덕분인가 봐요. 이처럼 참외 껍질은 무심코 버리면 안 되는 황금 껍질입니다. 특히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과육보다 껍질 쪽에 훨씬 더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까지 드시는 습관을 들이면 참외의 항산화 효과를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껍질을 먹을 땐 깨끗한 세척이 필수입니다. 유기농 제품을 고르시거나 베이킹소다나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궈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참외 씨앗을 먹는 것입니다. 참외를 드실 때 대부분의 분들은 씨앗을 싹 다 긁어내서 버리시죠. 심지어 어떤 분은 저 씨는 먹으면 배탈 날 것 같아서 무조건 뱉어요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참외의 씨앗 속에는 몸에 이로운 영양 성분이 가득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참외 씨앗에는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식이섬유, 그리고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당 조절, 장 건강, 혈관 개선, 면역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 효과를 발휘해주는 작지만 강력한 알맹이인 거죠. 특히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항염 지방산이고,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배변 활동을 돕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아연과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면역 조절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이죠. 실제로 당뇨병과 대사저널에서는 참외씨에서 추출한 성분이 제2형 당뇨 환자의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혹은 혈당 관리가 필요한 5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이 참외 씨앗이 자연이 준 혈당 보조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뵌 65세 윤말순 어르신도 참외는 좋아하지만 씨는 꼭 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변비가 심하고 공복 혈당도 늘 높아서 늘 걱정이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씨를 버리지 마시고 열알에서 20알 정도만 살짝 볶아서 갈아보세요. 요거트에 넣어 드시면 고소하고 맛도 괜찮고 장에도 좋아요. 그 이후 어르신은 매일 아침 참외씨 갈은 요거트를 작은 컵 하나씩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고, 3개월 뒤 다시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이 편해서 화장실도 시원하게 가고 혈당도 전보다 훨씬 안정됐대요. 약은 그대로인데요.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참외 씨앗은 건강에 좋지만 하루 열알에서 20알 이내로 드시는 게 좋고요. 너무 많이 섭취하면 장에 부담을 주거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딱딱해서 그냥 드시기 어렵다면 마른 팬에 살짝 볶아서
믹서에 갈아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 요거트나 주스, 샐러드 위에 뿌려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장 건강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어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정말 좋은 조합이 됩니다. 한 줌의 씨앗이 혈당을 낮추고 장을 깨끗하게 만들고 피를 맑게 해준다면 이건 더 이상 버릴 게 아니라 챙겨 먹어야 할 영양 덩어리인 셈이죠. 세 번째는 바로 요거트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참외하면 뭐니 해도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 여기에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그 맛은 물론이고 장 건강과 면역력 관리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찰떡궁합이 됩니다. 참외의 요거트요? 그게 어울릴까요? 처음엔 의아하실 수 있지만 정말 좋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요거트 속에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유산균은 우리 장 안에서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을 늘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변비 예방, 면역력 증강, 심지어 기분 개선까지 폭넓은 건강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유산균이 우리 몸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프리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외가 빛을 발하죠. 참외는 수분도 풍부하지만 식이섬유도 적당히 들어있는 과일입니다. 따라서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요거트 속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하고 참외 속 식이섬유가 그 유산균을 잘 자라게 해주는 이른바 유산균의 밥을 함께 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 조합이 왜 좋냐면 실제로 국제분자과학 저널에서는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침에 참외 요거트를 드시면 장도 가볍고 배도 든든하고 무엇보다 당분과 수분, 단백질, 유산균까지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72세 이정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에 변비가 심하셔서 3일에 한 번 겨우 화장실 가신다고 하셨고 식사도 불규칙하고 식욕도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해드렸어요. 아침엔 너무 무겁게 드시지 마시고요. 참외 깍둑 썰어서 플레인 요거트에 넣어 드셔보세요. 가능하다면 거기에 참외씨도 살짝 갈아 넣으시면 금상첨화예요. 처음엔 과일의 요거트면 배 안 아플까요? 하고 걱정하셨지만 3주 뒤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정말 환해지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참외 요거트 먹는 재미로 살아요. 무엇보다 속이 편하고 예전처럼 더부룩하지도 않고 화장실도 매일 가요. 이처럼 참외와 요거트를 함께 먹는 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장을 살리는 자연 치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엔 시원하게 냉장 보관해 놓고 식사 후 디저트로 드셔도 좋고 입맛이 없을 땐 한 컵으로 아침 대용으로도 그만입니다. 드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참외를 껍질째 깨끗이 씻은 후 깍둑 썰고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볶은 참외씨를 가루로 갈아 넣으면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까지 더해진 완벽한 슈퍼푸드 한 컵이 되는 거죠. 여기에 견과류를 약간 뿌리셔도 좋지만 소화가 예민한 분들은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간식으로 드시는 게 더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참외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참외 한 조각에 땅콩 몇 알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참외와 견과류는 우리 몸속에서 소화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참외는 수분이 무려 90% 이상 들어있는 수분 과일입니다. 입에 넣자마자 시원하고 위로 내려가면 빠르게 소화가 되죠. 그래서 여름철 갈증 해소나 속이 더부룩할 때 참외가 부담 없이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견과류는 어떨까요? 땅콩,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고 단단한 식감 덕분에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입니다. 특히 지방이 위에 머무는 시간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보다도 길기 때문에 참외처럼 소화가 빠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위장이 약하신 어르신들이 참외와 견과류를 같이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해서 누워 있었어요. 트림이 자꾸 나고 가스가 찼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도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꽤 자주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참외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그 자극은 2배입니다. 위장 점막이 얇아진 60대 이상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소화혼란이 실제 역류성 식도염, 속쓰림,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한 영양학 연구에서도 고지방 식품 섭취는 위 배출 시간을 지연시키고 위산 역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말은 곧 참외로 위는 가볍게 소화하려 하는데 견과류가 그 소화를 방해하면서 위에 부담을 준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물론 견과류도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이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참외와는 궁합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견과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외는 간식 또는 식전 후에 가볍게 드시고 견과류는 식사 후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처럼 음식은 뭐가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진짜 건강의 핵심입니다. 참외와 함께 드시면 피해야 할 음식 2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 그게 왜 안 돼요? 둘 다 건강식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소화의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감자는 전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대표적인 탄수화물 식품으로 체내에서 천천히 분해되며 에너지를 공급해주죠. 하지만 이 천천히 분해된다는 특징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참외는 수분이 90% 이상으로 아주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도 부드러워 속에 부담 없이 금방 소화됩니다. 문제는 이 둘을 함께 먹었을 때 발생합니다. 참외는 위액을 희석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위에서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들의 활동을 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감자처럼 전분이 많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감자 자체도 소화가 느린 데다가 참외가 위산을 묽게 만들어 감자가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채 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심한 경우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경우에 따라서는 설사나 복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화기내과에서는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전분류와 수분 과일의 동시 섭취를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위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장염 등을 겪고 계신 분들에겐 이 조합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5세 장모 어르신은 아침에 참외 한 조각과 감자 샐러드를 함께 드셨다가 점심 무렵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계속됐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배탈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 2가지 음식이 원인이었던 것이죠. 그냥 다 몸에 좋은 거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공통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음식은 궁합이 중요합니다. 감자는 점심 식사로 드시되 참외는 식사 전후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간식처럼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화가 예민한 분들,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시간차를 두는 섭취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3번째, 꼭 주의하셔야 할 습관은 바로 공복에 차가운 참외를 바로 드시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아침, 냉장고에서 꺼낸 참외 한 조각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습니까? 이 시원한 참외 한 입이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된다 하며 공복에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바로 이 습관이 오히려 속을 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참외는 수분 함량이 90%를 훨씬 넘는 찬 성질의 과일입니다. 특히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참외는 체온과 온도 차이가 심해서 위장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찬 음식이 들어가면 위 점막이 급격히 수축하고 위액이 과도하게 분비되며 심할 경우 위경련, 속쓰림,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위염이나 소화장애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위 점막은 점점 얇아지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자극에도 쉽게 염증이 생기거나 소화불량, 통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 구독자 중 한 분이 제보해 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참외 한 조각 먹고 출근했는데 며칠 지나니 명치 쪽이 자주 쓰리고 더부룩했어요. 병원 가봤더니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염 초기라고 하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좋은 줄만 알고 먹었는데 잘못된 습관이 문제였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참외를 드시기 전 상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위에 가는 자극을 줄이고 체온과 비슷한 상태에서 훨씬 부드럽게 소화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아침 공복에 드시기보다는 식후 30분쯤 간식처럼 드시는 겁니다. 특히 위염, 소화불량, 과민성 위장증 후군이 있는 분들은 이런 시간 조절만으로도 속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감자는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3대 면역력 식품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건강에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감자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뿌리식물인데요. 예전 기근이 자주 발생하던 시절에는 허기를 달래주는 구황작물로 많이 먹었고, 그 당시 먹을 게 많지 않던 시절에는 감자 한 개만 먹어도 하루를 버틸 정도로 몸에 좋았다고 하는데요. 감자는 우리가 몰랐던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자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감자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감자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감자가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감자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감자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감자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자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요즘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로 아침을 밥 대신 감자와 바나나를 같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감자를 바나나와 함께 드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감자와 바나나 모두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몸속에 노폐물이나 나트륨을 배출시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과다 섭취하면 체내 수분 균형이 맞지 않아 비정상적인 신경이완을 초래해 근육 무력감이나 손발저림이 심할 경우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와 바나나를 같이 먹으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여 소화불량이나 복통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위경련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감자와 바나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시고 따로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감자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감자튀김입니다. 감자가 몸에 좋다고 해서 감자튀김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감자튀김이 드실 때는 맛이 굉장히 좋지만 건강에는 정말 안 좋습니다. 감자튀김은 다른 음식과는 달리 고열식으로 조리되는 음식인데요. 이때 튀기는 과정에서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아크릴 아마이드가 발생합니다.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 산하인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암을 유발할 뿐 아니라 뇌신경까지 공격해서 치매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드시는 것은 아닌데요.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자를 기름에 튀길 때 160도 이하에서 조리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감자튀김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감자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싹이 난 감자입니다. 가끔 감자를 사놓고 오래 둬서 나중에 꺼내 먹으려고 하면 감자에 싹이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싹난 감자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싹을 떼어내고 그냥 드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싹이 난 감자는 더는 식재료가 아니라 솔라닌이라는 독이 든 독성물질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자에는 글리코알칼로이드라는 독성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 독성 화합물의 주성분이 솔라닌입니다. 갑자기 감자에 싹이 나면서 녹색으로 변한다면 이미 독성물질인 솔라닌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 솔라닌은 조금만 먹어도 복통이나 구토 그리고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럼 싹이 난 부분만 제거하고 먹으면 안전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솔라닌 성분은 열에 강해서 고열로 조리한다 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자가 조금이라도 녹색으로 변한 부위가 있거나 싹이 났다면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감자는 조금만 잘못 보관해도 이렇게 금세 싹이 나오는데요. 감자를 먹기 좋은 상태로 오래 보관하시려면 검은 봉지나 신문지 또는 상자에 넣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셔야 합니다. 온도는 7도에서 10도 정도가 적당하고 불가피하게 10도 이상의 상온에서 보관해야 한다면 최대 일주일 안에는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과 치매 예방에 좋은 감자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감자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달걀입니다. 아침에 감자와 달걀을 먹으면 치매를 확실하게 막아주는데요. 달걀과 감자에는 질 좋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달걀에 없는 비타민C를 감자가 보충해줍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삶아도 쉽게 파괴되지 않아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감자에는 뇌의 대표 영양 성분 중 하나인 포스파티딜세린이 함유되어 있어 뇌신경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뇌신경을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달걀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도 기억력 향상과 뇌의 노화를 늦추는 성분인데요. 특히 이 성분은 달걀 노른자에 풍부해서 하루에 삶은 달걀을 1개에서 2개씩 꾸준히 드시면 언어와 인지 능력 향상 및 뇌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감자와 달걀은 아침 빈속에 먹어도 부담이 없는 음식인데요. 감자는 풍부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악성 종양의 활성을 막아 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화불량은 물론 위염과 위궤양 등 각종 위장질환 개선에 큰 도움을 주며 감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아침 배변 활동을 도와 위와 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반면에 달걀에는 풍부한 칼슘 성분이 위산과 위액 분비를 조절하여 감자와 함께 드시면 그 시너지 효과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감자와 달걀을 드시면 다이어트는 물론 암과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감자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감자에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C가 함유되어 면역력 향상에 아주 좋은데요. 땅속의 사과라고 불리우는 감자는 사과보다 무려 3배나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며 비타민 B1은 당질의 대사를 도와 몸에 해로운 물질을 분해하여 육체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러한 비타민 성분들의 체내 흡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비타민 A가 꼭 필요한데요. 이 성분이 우유에는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감기나 독감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감자와 우유를 챙겨 드시면 환절기 감기나 독감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감자와 최고의 궁합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쑤시는 증상이 심해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소고기에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소고기에 함유된 단백질은 튼튼한 척추뼈와 무릎 관절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소고기에는 콜라겐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 콜라겐이 우리 몸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무릎과 척추 관절을 이어주는 근육을 짱짱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주 무릎과 허리가 아프거나 쑤신다면 천연 치료제인 소고기를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감자와 같이 먹으면 굉장한 보약의 효과가 있습니다. 소고기엔 영양분은 많지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때 감자를 드시면 감자에 함유된 엽산이라는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체내 음식물 흡수를 도와 소고기를 먹어도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고기와 감자를 섭취하면 튼튼한 근육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맛과 영양이 풍부한 감자를 구입할 때 좋은 감자를 고르는 방법과 감자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감자를 고르실 때는 표면에 흠집이 적고 매끄러운 것이 좋으며
싹이 나거나 녹색 빛깔이 도는 것은 고르지 마세요. 또한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하고 눌렀을 때 무르지 않고 단단한 것이 싱싱한 감자입니다. 가볍거나 주름이 생긴 감자라면 수분이 빠져나가 맛이 덜하고요. 감자는 햇빛에 두면 싹이 잘 트는데요. 감자싹에는 솔라닌이라 불리는 독소가 있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깊게 도려내고 드세요. 또한 감자를 놓는 곳에 사과와 같이 두면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는 껍질채로 검은 봉지나 신문지에 싸서 햇빛이 들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시고요. 감자는 수확 후에도 표피를 통해 계속 숨을 쉬기 때문에 봉투나 상자에 구멍을 뚫어 숨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자는 저온에 약해 냉장고에 두면 오히려 상하기 쉬우므로 가급적 냉장 보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료가 바로 우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유에는 근육을 짱짱하게 만드는 단백질과 뼈와 치아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칼슘이 풍부하고 비타민 A와 비타민 D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기력을 보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린아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사랑받는 음료가 바로 우유입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우유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우유를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우유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우유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효능과 그리고 우유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우유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유가 뼈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우유 한 잔에는 약 24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한국인 성인의 하루 권장량의 약 30%를 충족시켜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유가 칼슘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칼슘의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우유에 함유된 카제인과 비타민 D는 칼슘의 체내 흡수를 극대화시켜서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칼슘 흡수율은 브로콜리에 비해 우유가 72% 이상으로 높은데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2잔 이상 섭취한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유 속에 함유된 글루타치온 성분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이는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뇌신경의 손상을 막아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매일 우유 한 잔을 마시면 대장암 발병 위험을 5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대장암 위험을 17%나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칼슘이 대장 속의 담즙산과 유리지방산에 붙어 대장암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하루에 한 잔씩 우유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우유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유와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은 설탕입니다. 우유에 직접 설탕을 타서 마시는 분들은 잘 없지만 커피에 우유를 넣어 만든 카페라떼를 달달하게 먹기 위해서 설탕이나 시럽을 넣어서 마시거나 또 우유와 함께 간식으로 설탕이 들어간 초콜릿이나 빵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가 결국 우유와 설탕을 같이 먹는 행위인데요. 이렇게 먹으면 건강은커녕 몸이 망가집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 백해무익한 유해식품으로 우유와 같이 먹으면 근육을 꽉 잡아주고 뼈의 밀도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칼슘 흡수율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유 속에는 유당이라는 당분이 있는데요. 이 유당은 혈당을 비교적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우유는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설탕과 같이 먹게 되면 우유의 영양분이 다 흡수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게 만들면서도
달달함의 중독성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쉽게 살이 쪄서 비만이나 당뇨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유를 먹을 때는 설탕이 들어간 음식보다는 견과류와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우유를 이것과 같이 먹으면 보약보다 더 좋은 음식으로 탄생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현상 하나가 바로 면역력 저하와 불면증인데요. 특히나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는 더욱 기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좋은 음식이 바로 우유와 꿀입니다.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우유에 함유된 트립토판은 뇌신경을 편안하게 하고, 칼슘 성분은 근육이완을 도와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데요. 평소에 기력이 약해졌거나 불면증이 있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꿀 한 스푼 넣어 먹으면 불면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유를 이것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의 결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우유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생마입니다. 특히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우유에 생마와 꿀을 넣어 같이 갈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유와 생마를 같이 먹게 되면 몸속에 결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생마 껍질을 손으로 만지고 나서 손이 간지러웠던 경험 없으신가요? 생마 껍질에는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생마 껍질을 제거하면 대부분 제거되긴 하지만 생마 자체에도 수산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수산염은 우유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뾰족한 결정체가 되어서 체내 배출이 잘 되지 않고 체내에 쌓이면서 근육통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생마 외에도 비트나 시금치 역시 수산염이 많은 식품으로 우유와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생마나 시금치, 그리고 비트 같은 수산염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는 꼭 2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시고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우유를 이것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염증과 암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우유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약입니다. 가끔씩 약을 복용하실 때 물 대신 우유와 같이 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약을 우유와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약의 이름 뒤에 사이클린이라는 이름이 붙은 항생제를 우유와 같이 먹게 되면 우유 속의 칼슘 성분이 약 성분과 결합해서 혈액 내로 흡수가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항생제의 효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하신다면 반드시 약을 복용하기 전후 2시간은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섭취를 자제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끔씩 우유가 골다공증에 좋다고 생각해서 우유를 관절약이나 골다공증약과 함께 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유 역시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네이트의 약물 대사를 막아서 효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약과 영양제는 우유와 같이 먹지 말고 꼭 물과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스와 같이 먹는 것은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주스 역시 우유와 비슷하기 때문에 약이나 건강 보조 제품을 먹는 분들은 우유나 주스 대신 꼭 물과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우유를 이것과 같이 먹으면 보약보다 더 좋은 음식으로 탄생하는데요. 그 두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빨개지면 의사 얼굴은 파래진다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토마토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인데요. 특히 당분이 많지 않은 대신 수분 함량이 높아서 당뇨 환자에게 최고의 식품입니다. 우유는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 성분의 체내 흡수율을 도와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를 발휘하는 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잔씩 우유와 토마토를 갈아 마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